김건모 씨의 그 캐릭을 살리기 위해서 그거를 제가 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작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제가 그 배트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지난 8일 배트맨 T가 말하는 그날의 진실 방송 이후에 참 말도 탈도 많았습니다. 이후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강용석, 김세희, 김용호 씨가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배트맨 T에 관한 오해와 진실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가세현과 피해 주장 여성이 특정한 배트맨 티셔츠. 제 영상이 기사화되면서 불거진 가장 큰 오해입니다. 제 영상 얼마든지 기사화하셔도 좋습니다. 영상을 직접 가져가서 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배트맨 T 시중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1966년부터 배트맨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가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제 영상에서 가리키는 티셔츠는 김건모 씨가 입은 배트맨 티셔츠, 그리고 김건모 씨가 미우새에서 계속해서 입고 나온 티셔츠, 이 제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피해 주장 여성과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콕 집어서 명확하게 밝힌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배트맨 티셔츠는 이 제품 단 하나입니다. 박쥐 모양의 로고가 그려진 이 나그랑 티셔츠, 7부의 파스텔톤 색감, 그리고 노란 원단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엠보싱 처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강간 당시 이 배트맨 티셔츠를 입었다, 이 부분은 누군가가 피해 주장 여성에게 물어서 나온 답변이 아닙니다. 강간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미우새에서 계속 입고 나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직접 밝힌 것입니다. 다른 티셔츠와의 착각 여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카피캣 디자이너의 짝퉁 제품이다. 김건모 씨의 배트맨 티셔츠를 제작한 디자이너는 대체 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특정한 제품이 2016년 12월에서 2017년 1월 사이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확신을 했던 걸까요? 시중에는 일반 카피 제품이나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제품이 무수하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은 당시 워너브라더스 코리아와 독점 라이센스를 계약한 회사를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이 계약으로 인해 배트맨, 슈퍼맨 등 워너브라더스 캐릭터를 의류로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 독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건모 씨만을 위해서 이 엠보싱 처리가 된 나그랑티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자괴감을 느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 방송 이후 엄청나게 많은 가세현 팬분들께서 워너브라더스 측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카피티를 판매한 이 여성을 처벌하라,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의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알겠지만 실제 라이센스 보유자다 라는 답변도 함께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는 아무도 없더군요. 왜죠? 진실을 밝히려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 아니었나요? 진실이 중요했던 것인지 아니면 가세현을 향한 팬심이 중요했던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에 관한 관련 자료로 당시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측에 보낸 인보이스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의 말도 좀 더 들어보시죠. 그때 그 티셔츠가 그러면 라이센스를 갖고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그때는 2014년도에 라이센스를 처음 땄고, 정확히 말하자면 저랑 제 동생이랑 하는 거였는데 같이 운영을 했고, 김건모 씨를 알게 돼서, 그리고 김건모 씨한테 그때 당시에 캐릭터, 저는 워너브라더스 코리아랑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워너브라더스 코리아랑 계약한 게 저희 회사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캐릭터 티를 김건모 씨가 많이 사가셨고 많이 입으셨고, 추후에 미우새를 이제 촬영하면서 김건모 씨의 그 캐릭을 살리기 위해서 그거를 제가 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작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제가 그 배트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혹시 그 라이센스에 대한 자료 같은 것도 꼭 갖고 계실까요? 네, 있어요. 독점적으로 네네. 계약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거죠?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17년도 여름 때 그거를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도 했고, 근데 저기한테 넘어간 거예요. 한테. 그래서 그때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엔 제가 또 재계약을 안 했죠.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코리아가 라이센스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그 라이센스를 갖고 계셨다. 네, 라이센스는 전 세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글로벌 라이센스가 있고 나처럼 지역을 제한하고 그 안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요. 아, 네. 저는 후자였고 내가 판매한 제품 중에 수입해서 판매한 게 있는데 그게 워너브라더스 코리아와 계약할 당시에 거기에서 샘플을 검품하고 원산지를 확인한 후에 판매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고 관세 내고 정식 통관해서 판매한 제품들이에요. 김건모 씨가 거기서 보면은 캐릭터 티를 엄청 많이 이렇게 꺼내놓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미우새에서 그것들은 다 정식 통관해서 판매한 제품들이고 계약할 당시에 워너브라더스 코리아의 의류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고 정품을 만들어 판매 가능한 사람도 저 혼자뿐이었어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김건모 씨가 미우새에서 입고 나온 그 티를 지목을 한 거잖아요. 그 가세연에서 그분들이 입고 있는 그 반팔티가 시중에 있는 반팔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반팔티는 시중에 많죠. 미우새에서 입고 나온 김건모 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가운데 나그랑 티에다가 가운데 네. 박쥐 모양이 있는. 네, 그 파스텔 톤의 그 나그랑에 가운데 박쥐 모양. 그 박쥐 모양이 엄청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죠. 집에 다 하나씩 있긴 한데 제가 그걸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그 오돌도돌하게 물방울 뽕뽕뽕을 넣은 거거든요. 엠보싱 같은 걸로. 네, 엠보싱을 네네 그거를 제작을 해서 넣은 거고 그 똑같은 나그랑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2016년 12월 이전에 그 티셔츠는 존재하지 않았다. 안 했죠. 제가 그리고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냐면 맨투맨을 만들었어요. 가을 겨울 그 맨투맨을 먼저 제작을 했고 그리고 2017년도 그때 겨울 때 처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나그랑은. 아, 네.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특정한 나그랑 티. 네, 그거는 확실히. 그리고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맨투맨을 먼저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맨투맨은 더워 죽겠는데 8월 달에 입을 순 없잖아요. 그쵸.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분명 라이센스를 갖고 그거를 제작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입고 나온 배트맨 티셔츠. 김건모 씨를 위해 특수 제작한 한정판이다. 제 말을 반박하기 위해 가세연 세 분이 배트맨 티셔츠를 함께 입고 나오셨습니다. 김건모 씨가 입은 제품과 같은 제품이었다면 좀 더 좋았겠지만 반팔에 일반 셔츠, 심지어 나그랑 티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왜 2017년 4월 김건모 씨가 방송 과정에서 한영 씨와 함께 입은 배트맨 티셔츠 사진을 함께 넣으면서 2016년 11월 이전에 입었던 것처럼 호도를 하십니까? 당당하게 김건모 씨가 2016년 11월 이전에 그 셔츠를 입은 사진이나 방송 내용은 찾지 못했다. 이렇게는 못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16년 11월 이전에 이 티셔츠가 존재했느냐, 그리고 김건모 씨가 2016년 11월 이전에 이 티셔츠를 입은 적이 있느냐입니다. 이 나그랑 티셔츠 말고도 유사한 티셔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걸 김건모 씨가 입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건모 씨는 2016년 11월 이전에 박쥐 모양이 들어간 배트맨 티셔츠를 입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김건모 씨가 2016년 11월 이전에 문제의 나그랑 티를 입은 사진을 찾으시거나 그 사진을 가지고 계신다면 얼마든지 보내주십시오. 김건모 씨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제 와이프가 김건모 씨를 모르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줄 수가 없다. 강용석 씨 와이프가 김건모, 장지연 씨를 이어준 소개인 중 한 명이다 라는 제 말에 강용석 씨의 반박이었는데요. 만약 제가 잊지도 않은 허위 문자를 조작해서 이와 같이 방송을 했다면 강용석 씨가 과연 저를 어떻게 했을까요? 강용석 씨의 별명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발언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용석 씨는 본인의 와이프가 김건모 씨를 모르기 때문에 소개시켜줄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강용석 씨는 전부터 김건모 씨와 장지연 씨를 이어준 분은 가수 이현우 씨의 와이프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콕 집어서 이현우 씨의 와이프를 지칭했는데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그분하고 장소 사장님하고 이 김건모 씨 형수님하고 다 같이 친하게 지내는데 장소에 와서 김건모 씨를 알게 돼서 김건모 씨하고 이쪽,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를 시켜준 거죠.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현우 씨의 와이프는 김건모 씨를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김건모 씨와 이현우 씨의 와이프는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2019년 5월
김건모 씨와 장지현 씨가 첫 만남을 가지기 전까지 말이죠. 강용석 씨의 말대로라면 김건모 씨를 모르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줄 수 없다라고 하던데, 김건모 씨를 전혀 몰랐던 이현우 씨 와이프는 대체 어떻게 두 사람을 소개시켜줬던 걸까요? 두 사람을 이어주는데 세 사람이 관여를 했고 제 와이프도 그 중에 하나다, 이 쉬운 말을 왜 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소개시켜주지 않았다와 같은 거짓말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김건모 씨에 관한 경찰 조사는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지만 관련 내용을 다루기에 아직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당분간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고 조사 이후 관련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